한 남자를 향한 지독한 사랑의 기록,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가입된 3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 사본과 오래된 화학약품 가게에서 발행된 청산가리 구매 영수증, 1997년 늦가을 서울 변두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견된 낡은 다이어리는 과연 한 남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의 비망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한 완벽한 살인의 계획서였을까요? 진실의 무게는 때로 우리의 상상을 잔인하게 배신하기도 합니다. 오늘 야심만만 시니어에서는 한 남자의 실종으로 시작되어 대한민국을 경악게 한 희대의 사기극, 그 이면에 숨겨진 한 여인의 추악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1997년 11월 4일 화요일, 서울 강남에서 중소섬유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가 강민준 씨, 당시 그의 나이 42이었습니다.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불과 24시간 전인 11월 3일 월요일 저녁, 그는 여느 때와 같이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10시경 귀가했습니다. 아내 박서희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남편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피곤한 기색으로 과일 몇 조각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그날 밤 아내가 기억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1월 4일 아침 8시, 강민준 씨는 아내와 10살배기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신의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실종 추정 시각은 바로 그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 강민준 씨는 오후 6시 30분경 회사 경리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한 약속이 있어 바로 퇴근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회사에 남긴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인 저녁 7시 40분, 그의 차량이 서울 외곽의 한적한 강변도로 갓길에서 발견됩니다. 차 문은 잠겨 있었고 시동은 꺼진 상태. 차 안에는 그의 서류 가방과 외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툼의 흔적이나 혈흔 같은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잠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간 듯 너무나도 평온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불안해진 아내 박서희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그렇게 강민준 실종 사건의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시기. 수많은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찰은 강민준 씨의 사업 관계를 중심으로 원한이나 채무 문제에 의한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사는 비교적 탄탄했고 주변인들 역시 그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사가 미궁에 빠져들던 실종 5일째,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29살의 한 여인, 오선영이 흐느끼며 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진 강민준 씨의 숨겨진 연인이었다고, 그가 실종되던 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선영. 시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그녀는 가녀린 몸매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누가 보아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청순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강민준 씨와의 첫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를 숨김없이,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1년 전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사관들 앞에서 때로는 수줍어하며 때로는 애끓는 표정으로 그와의 미래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실종 당일 저녁 7시, 두 사람은 약속 장소였던 강변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며칠 뒤 있을 그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진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그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의 색깔, 넥타이의 무늬, 식사하며 나눈 농담까지. 특히 그녀가 묘사하는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부분은 건조한 조사실의 공기마저 후끈하게 달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느꼈던 강렬한 흥분과 쾌락, 그의 단단한 근육이 자신의 부드러운 살결을 파고들 때의 아찔한 감각, 서로의 채취와 거친 숨소리가 하나로
뒤섞이던 순간의 황홀경을 의학적으로 서술하듯 담담하지만 적나라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진술을 넘어 한편의 애로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여자. 수사관들조차 그녀의 슬픔이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선영의 등장은 대중의 관심을 폭발시켰습니다. 언론은 사라진 사업가와 그의 비련의 연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모든 화살은 졸지에 악처가 되어버린 아내 박서희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청부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았죠. 오선영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은 제 전부였어요. 제발 무사히만 돌아와 주세요. 라고 호소했고 세상은 그녀의 수뇌보에 동정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강민준 씨의 아내를 중심으로 한 치정살인 사건으로 급격히 기울어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력계의 베테랑 박철호 형사만은 이 완벽해 보이는 비극의 여주인공에게서 미묘한 위화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슬퍼하고 너무나도 유창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 형사는 원점으로 돌아가 오선영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토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알리바이의 벽에서 아주 작은 균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선영은 강민준 씨와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뒤 그의 차를 타고 강변도로를 드라이브하며 라디오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유명 가수의 신곡 제목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가 방송국에 확인한 결과 그날 해당 시간에는 대형 빌딩 붕괴 사고 속보를 전하는 특별 생방송이 진행되었을 뿐 정규 음악 프로그램은 방송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착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작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에게는 그것이 여인의 눈물 뒤에 숨겨진 거대한 거짓의 실마리처럼 보였습니다. 박 형사는 오선영의 주변을 비밀리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현재의 도서관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한 보험회사의 계약 심사팀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보험사를 그만두기 직전 그녀와 가까운 사이였던 한 남성이 의문의 추락사로 거액의 보험금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단순 실족사로 종결되었지만 공교롭게도 그 보험 계약의 심사 담당자가 바로 오선영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우연의 일치. 박 형사는 오선영이 단순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을 굳혔고 곧장 그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서두에 언급했던 바로 그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이어리의 앞부분은 그녀가 경찰에서 진술했던 강민준 씨와의 애틋한 연애담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용은 섬뜩하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소설을 쓰듯 두 사람의 정사를 세밀하게 묘사한 페이지 바로 다음 장에는 강민준 씨의 회사, 자산 현황, 그의 아내와 아들의 일주일간의 동선, 그리고 그들 가족이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의 목록과 예상 수령액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검색한 듯한 독극물의 종류와 치사량, 완전 범죄에 대한 여러 정보까지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을 사냥감으로 정하고 그의 모든 것을 분석한 포식자의 관찰 일지이자 완벽한 범죄를 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녀가 묘사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순간들은 모두 차가운 머리로 계산하고 상상해낸 거짓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다던 그 노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그들의 사랑처럼 완벽한 허구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 오선영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청순가련한 비련의 여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서늘한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 씨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저 돈 많고 외로워 보이는 쉬운 사냥감이었을 뿐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1년 넘게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취향, 습관, 은밀한 욕망까지 파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해 하룻밤 관계를 가졌고 그것을 빌미로 그를 올감했습니다. 실종 당일 그녀는 강민준 씨를 한적한 곳으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독극물을 탄 음료를 건넸고 그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시신은 인근 야산에 안매장했으며 그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의 차를 강변도로에 가져다 놓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강민준 씨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고 모든 죄를 그의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고 인간의 감정은 이용하고 버리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오선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요? 한 사람의 선한 얼굴 뒤에 숨겨진 욕망의 깊이는 어디까지일까요? 진실과 거짓, 사랑과 증오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미소는 과연 진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야심만만 시녀였습니다.